좋아요와 그리고 뭐죠? 잊어버렸어. 안녕하세요. 저는 맘편한 의원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은 전반적인 치료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를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약물 치료와 또 여러 가지 치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또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약물 치료만이 답인지 항상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잘 되어야지 높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이나 또 입원 치료나 또 외래 치료가 절대로 모든 치료를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치료의 기초공사가 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초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접근법, 또 사회 재활적인 접근법을 같이 올린다 그러면 멋진 건물이 완성돼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치료자로서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들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을 처음 하시게 되면 양성 증상이 또 환청이나 망상이나 여러 가지 사고장애, 또 공격성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약을 썩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약을 먹고 잠을 자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자지 않냐, 그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상태냐면요,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처음에 병원에 오실 때는 뇌가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뇌가 손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불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을 자거나 안정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경우에 약에 어떤 중독되거나 약물 부작용이 심한 것들이 아니라 뇌가 일시적으로 쉬는 기간이라고 보시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든 불안증이든 어떤 병이든 안정제나 관련된 약물을 처음에 투여받았을 때 많이 졸리거나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안정기가 되고요. 그 이후로 외래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여기가 치료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요. 또 저희 병원에서는 납병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재활 치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거주시설을 비롯해서 정신보건센터나 다양한 외래에서 심리사회적인 치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 그 녹색창에 여러 가지 치료를 검색해 보면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맘편한 의원에서 열게 된 것도 그런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대해서 합리적이고 좀 더 안전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들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병의 경과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오셔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입원해서 퇴원해서 안정이 되면 치료가 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항상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한 번에 낫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계통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뇌에 체질이 바뀌어야 될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한 번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면 최소한 2, 3년은 꾸준히 약물 복용하시는 것들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환자분들을 보면서 또 보호자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질환을 치료하시는 그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치료 기간을 결정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입원해서 증상이 안 좋다가 처음에 퇴원했을 때 그때 좋아지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이제 다 나았구나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입원했던 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싶어서 병원을 빠이빠이 하시면서 이제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 그래프를 보게 되면 10대에서 20대 초반을 하게 돼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면 단순히 증상이 똑같은 상태에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인지 기능이나 판단 기능이나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고 악화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장기간 안정적인 치료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치료 기간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몸에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약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뇌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신체적인 이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십니다.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의사가 약을 하나를 처방할 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논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데이터들과 전공 시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정된 사항들로만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검증해 봤을 때 약을 꾸준히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체중 증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약이 있지만 그 부분들도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해 나가시면 충분히 안정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널에서 보시게 될 그림이 있을 텐데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대부분 설명드리는 그림인데 조현병이 나이가 들어서 악화될 때 병을 진행을 막는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신경계통의 퇴화 현상이 일어나서 뇌 위축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 약을 먹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일 약을 먹는 것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최근의 방향에 대해서 또 최근에 나온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최근 의학적인 지식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요, 치료한다는 것이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약물 자체는 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약을 먹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안전한 약이라는 것들, 또 치료 방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기에서는 주사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약 먹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내가 치료받는 방법 중에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핫한 어떤 그런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뭐죠? 잊어버렸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좋은 채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응원과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